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오늘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이 오늘 끝났죠. 그동안 이제 검정고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정고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과정은 9월에 수시 원서 접수, 그 다음에 11월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검정고시 1회 시험은 4월 6일 토요일, 바로 오늘 시험이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는 5월 9일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아마 합격자 발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전년도 2023년도 1회에 응시자가 2,973명인데 이 중에 합격자의 비율이 약 85.9%였고 2회는 3,280명이었고 합격자의 비율이 89.5%죠. 이만큼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수준이 높아졌다.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후로 검정고시 시험을 받고 고등학교에 대한 졸업 인증이 되셨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으실 거고, 그럼 첫 번째는 수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를 대비하게 될 텐데,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5학년도에 대학 입시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의 선발인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이긴 하지만 이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렇고요.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정을 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대학별 검정고시 합격자의 비율을 보고 있어요. 2023년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걸 보시게 되어지면 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에 28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28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8명, 수능에서 16명, 정원 외에서 4명이 합격을 했고요. 연세대학교는 66명 중에 학생부 종합이 9명입니다. 실기 실적이 8명, 논술 8명, 수능이 38명. 고려대학교는 61명 중에 수능이 51명. 그 다음에 수능 정시 외가 10명이고요. 성균관대학교는 논술 전형에 7명, 수능에서 26명이고, 서강대학교는 논술에서 3명, 수능에서 24명. 한양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보니까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44명이 합격을 했고, 중앙대학교는 46명 중에 정시, 수능에서 합격한 학생이 34명, 논술 전형이 6명, 특기자가 1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는 전형은 첫 번째, 수능, 정시가 가장 유리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구나. 정시 준비.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서는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은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검정고시에서 설령 100점을 맞거나 96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등급 정도로 환산하게 되고, 서울권이나 경기권의 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검정고시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하더라도 실제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내용은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이죠.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이 종전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원서 지원을 많이 하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표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검정고시 성적이 96점 이상이면 환산 등급을 3등급으로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2025학년도로 가면서 검정고시 성적이 95점 이상일 때 내신 정적의 환산 등급이 4등급으로 밀렸던 거죠. 그만큼 검정고시 성적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만큼 불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우리가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면 가장 유리한 전형은 바로 논술 전형이죠. 보시는 것처럼 특히 고려대학교가 올해
논술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다는 점은 검정고시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검정고시는 고려대학교는 올해 2025학년대 논술 전형에서 344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논술 100% 전형이죠. 논술 100% 전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논술 80%의 학생부 교과 20%가 반영이 되어지는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비교 내신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 반영되지 않고 논술 100%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 자연계 수능체제가 동일한데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죠. 그러니까 수능체제가 비교적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논술의 영향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고려대학교는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게 그만큼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는가? 날짜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 항공대나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나 동덕여대 같은 학교들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이나 부산대, 중앙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논술 전형으로 수능체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는 논술 100% 전형이면 당연히 논술로 합분이 결정되는 거고요. 검정고시는 단지 고등학교 학력 인증에 불과한 거고 대신 이렇게 검정고시 성적이 아니라 인하대학교 같은 것처럼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가 반영이 되면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비교 내신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과 성적 30%를 결국은 논술 100% 전형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 중에서 나는 수능 대비가 좀 부족하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 건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나 한양대, 외대, 광운대학교, 상명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외대는 글로벌 캠퍼스인 경우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수시 전형에서는 대부분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준비해서 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이후 남아있는 과정은 수능 공부를 철저히 하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수시에 대한 전략을 짜서 수시에 맞게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검정고시와 해외고등학교를 별도의 선발 인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요 점도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원서 지원이 불가능했었는데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형과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서는 올해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원서 지원이 가능하죠.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라고 되어져 있고 첨부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인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제출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정고시 학생들이 원서 쓸 수 있는 대학의 구간의 전형의 방법이 좀 더 작년에 비해서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자, 연세대학교 국제형이나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중앙대학교 CAU 탐구형 인재, 그 다음에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 전형, 한국외대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글로벌 캠퍼스인 경우는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서울 캠퍼스는 수능체제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같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검정고시 학생들은 그 전에 비해서 좀 불리해졌어요. 불리해진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도 바로 불리해진 요소고
두 번째는 대부분 평가 요소가 고등학교 기간 내에 활동했었던 내용들이고 또 실제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수상 경력이나 봉사활동이나 또는 이러한 탐구 보고서와 같은 소논문 같은 것들이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의 내용들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불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활동의 우수성이라든가 활동의 다양성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에 입증할 수 있는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진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국제형이라든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검정고시 출신자 중에서는 공인어학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나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인 성적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이후 취득한 성적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취득하고 난 이후라도 내가 만약에 토플 성적을 높은 하이스코어를 맞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발표가 되어진 내용들 중에서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의대 졸업 연도별 합격자가 지금 발표가 되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의대 합격자가 21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17.9%예요. 그만큼 17.9%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재수, 삼수, 사수생들이 실제 의대를 합격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권 대학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자퇴 이후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꽤나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수생의 비율이 39.6%, 삼수생이 24.6%, 사수생 이상이 15.1%고 주목할 점은 검정고시 합격생이 33명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의대 합격생의 숫자는 1267명에서 1171명으로 인원은 감소가 되어졌지만 검정고시 출신의 합격자는 전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검정고시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검정고시 지원자 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이 실제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뿐만 아니라 의학계열의 합격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표는 이제 학교별 보시는 겁니다. 학교별. 아까 봤었을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을 보여주고 있고 대학별로 보시게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도 재수생의 비율이 약 67%에 해당돼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고려대 의대에 합격한 재수생의 비율이 78%.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 의대에 합격한 재수생이 무려 91%에 해당이 된다는 점,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검정고시 1회 시험이 끝났죠. 4월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남아있는 기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달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수시에 대한 대비, 또 수시에 필요한 수능 최저 충족, 그 다음에 정시에 대한 대비,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검정고시 응시생들, 검정고시 플러스 수능 대비반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첫 번째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관리용 독학재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관리,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리, 생활관리, 입시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면서 수학이나 국어와 같은 부분적으로 한 과목을 1대1 수업이나 또는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거고 세 번째는 하루에 평균 3교시나 4교시 정도의 1대1 개인 수업,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성공재수 종합반을 운영을 합니다. 자, 검정고시 시험 보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난 이후 검정고시 패스하고 수능 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고민거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력의 단절의 문제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자퇴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그러고 수능 대비를 본다고 한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1년 또는 2년 정도의
단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이 기간에 학습의 공백이 발생이 된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결국은 다른 학생들과 연령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의 문제, 생활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검정고시 그다음에 수능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춰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험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9월 수시 대비까지 그리고 11월 수능 때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셔가지고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